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죠. 그 뒤끝인가요? 반대하면 안 준다. 경기도가 부처는 빼고 간다. 이런 입장을 좀 살짝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 부처는 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논란이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일부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부천시장 차라리 소상공인에게 몰아주는 게 나았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경기도가 그렇게 반대하면 부천은 빼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볼게요.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재명 특정 시군 빼도 사업 목적은 부합한다. 그리고 자체 지원 지자체엔 추가 인센티브 검토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경기도 관계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선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는 보편적 재난소득보다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싫은데 우리 줄 의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부천시장입니다. 여기 장덕천 부천시장이 본인의 입장을 SNS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대목입니다.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차라리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 몰아주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부천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대 변호사, 이거 뭡니까 상황이 이게? 아마 좀 이렇게 견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아마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민, 자격이 경기도민이 아니냐만 나누는 것이지 어느 시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군에 속해 있느냐는 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1 나눠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사실은 아마 이 장덕천 시장의 입장을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입니다. 장 시장은 이날 경기도의 부천시 제외 지급 결정 검토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약간 좀 한 발 뒤로 물러났던 모습인데 아무튼 뭐 논란을 한번 결국은 이제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거고 예산 나가는 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천시에도 이제 경기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결정권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있는 거라서 그 부천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뭐 그런 권한은 없어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재진 교수님, 여기서 좀 약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은요. 사실 경기도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민한테 10만 원 준다는 거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다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뭐 처음에 취지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게 좀 약간 정치적인 반응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분 다 정치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장덕천 시장 입장에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그것은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넓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본인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될 걸.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이니까 부천을 뺀다. 그리고 이게 부천을 뺀다라는 게 부천시의 도세가 있는데 그 도세가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그걸 또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사실 지방비라고 하는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를 뺀다 안 뺀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개인의 반대 의사 내지는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는요. 일단 중앙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기사가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소득은 엇박자 정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계속 반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정치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당장 돈 풀어도 그래서 큰 효과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재정 건전성만 악화 우려된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산층 이상 국민 지원받은 돈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관련해서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투자금이 남아도는 이럴 때의 정책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경제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이 젖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이고요. 네. 지금 세계 경제 기구에서도 다 현금 직접 지원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 있는 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일각에서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느 쪽 입장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거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미 합중국도 아니고 예. 연방제도 아니고 예. 우리 작은 나라에서 예. 시 도별로 있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일되게 이렇게 못 가는가. 시도별로 따로따로 가고 정부 따로 가고 이거 통제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리더십을 갖고 예. 이거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가 예. 끝이 보이면은 지금 현금 나눠줘도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예. 세계 유명 투자 회사들이 5월까지는 이 상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위기는 올 가을까지 빨라야 9월, 예. 10월까지 경제 위기가 간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밥을 굶어도 씨앗은 머리에다가 지고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돈 쓸 일이 더 많아요. 예. 벌써부터 돈 나눠주면은 예.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에도 아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예. 소상공인 1000명이 줄 섰잖아요. 예. 지금 취약계층들 소상공인들 아주 지금 빨리 물 한 바가지라도 퍼줘야지 연명하는데 예. 이런 데 선별적으로 좀 해주고 해야지 저렇게 급하게 막 현금을 뿌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예.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예. 그 뚝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저는 오히려 맞고 저는 이재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항상 싸울 때는 예. 이재명 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 박원순 시장 말이 더 맞다고 봐요. 박원순 시장은 중하위 소득층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예. 하고 이재명은 다 지원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지원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특히 부천시에서 좀 어려운 예. 사람 지원하자고 해서 거기 예. 빼겠다. 이거는 거의 독재적인 발상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뭐 이만희 주교 검체 채취하러 갈 때 예. 사기꾼 잡으려고 검찰총장이 권총 차고 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그건 잘한다고 봤어요. 예. 하지만 지금 이재명 시장 도지사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좀 저 중지를 좀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찬환 교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불 났는데 불 끄는 게 일단 급한 거죠. 당연히 대구 경북 예.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예. 휴직 노동자들 예. 이 사람들한테 급한 불 꺼주는 거 당연히 지금은 집중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불이 아니잖아요. IMF보다 더 어려운 사실 세계 대공황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1단계는 당연히 지금 불난 거 끄는 예. 선별 지원이 지금 급하게 예.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자 문제는 이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계 예. 경제 뭐 공황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보편적 지원이 올 6월이나 7월쯤에는 저는 예.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전시 경제에 준하는 예, 그런 진짜 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무상급식 때부터 선별이냐 보편이냐 예, 예. 이거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서 싸웁니다. 예. 그런데 사상 유례 없는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공황에 준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 선별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예. 보편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누군 주고 누군 안 받고가 아니라 예. 일단 급한데 불 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부자들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 받으면은 예. 일단 받고 그걸 갖다가 기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부를 해서 돈은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예. 이게 결국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도 쌓이고 예. 국민들의 돈도 돌고 이런 방식으로는 보편적인 것도 결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쟁 정치권에서도 좀 갈라져서 논쟁 벌이고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다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뭐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해외 상황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로열 패밀리도 못 피했다. 영국 71살입니다. 71세 찰스 왕세자 확진됐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인데 확진된 거예요. 그러나 건강 상태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뭐 이 질병 바이러스에는 뭐 가릴 게 없는 거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리 조심해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모습 누군지 아시겠죠? 푸틴 대통령입니다. 복장 보세요. 완전히 다 썼습니다. 뒤집어. 어디 있게 원정 같은 데 들어갈 때 하는 복장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방호복을 입고 감염 전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격려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통상 대통령들은 마스크 정도나 쓰고 갑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의료진은 격려했대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격려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걸까요?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죠? 지도자의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러시아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윤영건 대표님, 뭡니까 이 복장은요? 그만큼 뭐 코로나19가 좀 많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이. 근데 좀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독재자일수록 자기 그 신변에는 예. 좀 과도한 그 불안감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북한 김정은도 그렇고 예. 시진핑도 굉장히 숨어서 잘 안 나오잖아요. 예. 푸틴도 그런 거 아니냐. 예. 국민의 안전보다는 내 안전이 우선인 아. 그런 독재자의 모습 저는 알겠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일본에 관한 기사가 좀 있는데요. 그 기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보다 그 뒤에 있는 일본 기사를 좀 잡아주세요.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다. 도쿄 봉쇄 현실화되나. 어제 도쿄에서 41명 확진. 일본은 굉장히 적정 확진자가 그래서 뭐 일부러 검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꽤 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 최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 진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도쿄 봉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는 경제 소식을 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최근에 주식시장 폭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가더니 또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학개미운동의 힘인가? 동학개미운동이요? 코스피 1700선 탈환했다. 외국인은 팔고 가고 있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학개미운동이다. 개인 투자자 이달만 10조 가까이 매수했다. 2008년 이후 개인 매수로는 최대 규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그 이면에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쌀 때 자녀에게 우량줄 사주자 부모들로 붐비는 증권 객장이다. 미성년 명의 계좌 만들어 사뒀다. 성장은 후에 목돈 만들기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다. 개미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제로금리니까 저금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대 변호사, 요새 주식에 좀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예전에 예. 주식하다가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겠고 한번 딘 적이 있어가지고 없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군요. 예, 근데 예.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요즘 주식을 하세요. 그 주변에만 거의 주식 얘기를 안 많이 하시는 하시는 분들. 거예요. 평소에는 뭐 애들 교육이 어쩌냐, 뭐 오. 신랑 잘이냐 이런 대화하다가 요즘 주제 대화가 거의 주식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을 하시는데 오늘 예. 뭐 얼마 올랐다, 얼마 떨어졌다 그러면서 확실히 동학 개미 운동 분위기.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평생 주식 안 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관심 갖는 것 같아요. 또 어제 제가 또 기자들 몇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또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느 걸 사라, 이걸 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근데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리스크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예. 대부분 이제 우량주나 하거든요. 저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 얘기도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중할 때다 아니면 조금 더 뭐 용기를 냈다 이런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엄격히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